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힙하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죠. 힙하다, 좀 더 새롭고 특이한 것, 남다른 것, 트렌디하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닌 모든 것을 통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오늘 만나볼 힙스러운 주인공,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사업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 정찬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라고 우리 들었습니다. 누가요? 대표님께서. 예. 일명 페북 스타로 유명하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왜 유명하신 분인지 살짝 좀 자랑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스타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냥 조금 인지도가 쌓인 부분이 네. 네, 제가 현재 좀 몰고 있는 차 중에 황금색 차가 하나 있습니다. 오. 네, 그 차로 인해서 제가 조금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황금색 차요? 네네, 차가 색깔이 황금색이라서 우리나라에 좀 한 대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대뿐입니까? 네, 우리나라에 한 대뿐입니다. 비싸겠네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야, 그렇다면 차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차에 관련된 사업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까? 네네. 차는 말 그대로 하나의 그냥 운전 수단이니까. 예. 예, 저는 좀 차와 맞지 않게 네. 요식업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그 개성이 넘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을 통해 어떤 사업인지 만나볼게요. 수북하게 쌓여있는 수많은 큐브들. 되게 심플하게 잘 쳐보셨어요. 현규 씨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핏감도 좋고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2인 1조로 진행되는 의문의 상황극. 불판 위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불쇼까지. 이곳의 정체가 청년창업 런웨이에서 공개됩니다. 곱창의 변신은 무죄. 이곳은 곱창의 젊은 감각을 더한 곱창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이곳은 저희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 현장이자 저희 모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오늘은 좀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손님이 딱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부터 물어보잖아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훔친 비결이 바로 이 공간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역할을 나눈 특별한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 해보던 걸 해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글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해보면서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젊음의 거리에 자리 잡은 매장. 세련된 인테리어에서 젊은 층을 공략한 신세대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너도 나도 큐브 맞추기 산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지루한 웨이팅을 재미있는 놀이로 바꾸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엿보이네요. 재밌게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간혹 가다가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큐브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그런 반응들이 다 재밌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가게 한쪽에선 곱창의 맛있는 변신이 진행 중입니다. 곱창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의 과감한 콜라보레이션. 메뉴 개발의 숨은 철학이 궁금해지는데요. 봤을 때 예쁜 맛, 봤을 때 먹고 싶은 맛이고 두 번째는 대중적인 맛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란한 불쇼에서 군침 도는 곱창 요리까지. 눈과 입이 모두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매콤하고 쫄깃쫄깃한 게 아주 스트레스 쫙 풀리고 너무 좋네요. 뜨거운 열정으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춘 CEO. 미래를 향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손님들이 거부감 없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야,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인테리어도 정말 클럽 음악이 확 나오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곱창집이라고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음악 소리 때문에 네네네. 이게 클럽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간혹 있습니다. 조용히 곱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군요. 신나게 먹게 하기 신나게 위해서. 곱창을 네네. 곱을 막 신나게 먹는 겁니까? 네, 곱을 신나게 뜯어야 됩니다. 예,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직영점 3개를 포함해서 전국에 1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 네. 예. 뭐 이외에 몇 가지 사업을 병행하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하십니까? 총 8개의 사업자를 8개의 사업을 하신다고요? 네네. 그 중에 하나만 잘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하나만 잘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는 게 네, 좀 그 매진하고 집중 있는 게. 분야가 하나 부분이고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하나가 좀 파생이 되어서 네.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강연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힙하다는 청년 CEO입니다. 정찬영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좁은 방에서 바퀴벌레 2만여 마리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거를 속상해하시는 부모님과 저희 형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도중에 영업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 창업을 26살이란 나이에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있는 돈 1,500만 원과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승승장구를 하는 도중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야스 곱창이라는 프랜차이즈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찬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시간을 오래 지체되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에 공평하게 86,400초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돌아오지 않을 86,400초 중에 일부분을 저에게 좀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의 좀 포인트 부분인데요. 저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직원분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네, 좀 이런 생각인데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긍정적이시네. 이게 아닌데.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엄청 가난했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 좀 그런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고 돈이라는 걸 간절하게 생각했냐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렸을 때 저는 좀 청소년기 시절에 단칸방은 아니지만 좀 비좁은 방에서 바퀴벌레 2만여 마리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되게 아픈데 제가 청소년기에 제가 의료보험이 들어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을 되게 못 가고 참고 하다가 너무 아프면 그 친구 의료보험증을 빌려서 친구 이름이 호명이 되면 친구 행세를 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보다 저에게 병원비가 없어서 또는 이런 혜택을 부모님이 주지 못하는데 그런 거를 속상해하시는 부모님과 저희 형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꼭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도중에 영업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텔레마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했는데 첫 달에 받은 월급은 69만 원이었어요. 네. 생각은 정말 나는 한 월급을 한 500만 원 받았어야 되는 일을 했는데 월급이 정작 나온 건 69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두 번째 달 월급이 96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슬슬 좌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인가? 이거를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안 되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어떠한 이유를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강에 가서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군대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월급 8만 원 받으면서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땅 파라면 파고 그렇게 2년을 버텼는데 밖에서는 돈을 훨씬 8만 원 이상 벌고 힘들면 소리 지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매일 볼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 못 버티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혼자 토요일 날 회사에 출근해서 전화를 혼자 돌리고 벽을 보고 미친놈처럼 혼자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 둘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팀장이라는 거에 직급을 달고 있더라고요. 네. 팀장을 달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를 좀 하고 창업을 26살이라는 나이에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있는 돈 1,500만 원과 네, H사 캐피탈에 34%짜리 아주 저렴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1,800만 원짜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각한 것처럼 역시 또 잘 될까요? 네, 또 그렇지는 않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좌절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이 3억이란 횡령도 하고 친구가 배신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이 또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하나 둘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회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식당들 있어요. 좀 대형 프랜차이즈들. 네,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제가 조그맣게 시작했을 때부터 마케팅으로 대박을 내고 하나 둘 저로 인해서 성공을 하는 식당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저도 많은 프랜차이저들을 대박을 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결심합니다. 식당 창업을. 어떤 음식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케팅 회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음식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은 한식 먹고 양식 먹고 이렇게 먹나요?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텔레비에서 자꾸 레스토랑이 나와. 그럼 자꾸 레스토랑만 가요. 레스토랑에 피자를 먹거나 파스타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음식에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일식을 갔다가 양식을 갔다가 한식을 갔다가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돕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생각한 것이 한식이에요. 네, 한식이 그나마 유행을 덜 타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식에서 어떤 음식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선 막연하게 곱창집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A라는 브랜드가 잘 되면 A라는 브랜드에 유사한 제품의 똑같은 라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 생각했냐? 바로 돼지곱창인데요. 돼지곱창은 냄새 잡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곱창하면 소곱창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돼지곱창을 우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곱창을 하게 됐다는 생각을 딱 꽂히고 바로 여러 가지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맛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도 있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취사병이었습니다. 네, 취사병이어서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선임이었던 사람한테 같이 한번 해보자고 부탁을 해서 같이 하기 시작해서 많은 음식들을 먹어보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곱창집, 양념 곱창집 말고 여기다가 어떤 걸 더 우리만의 그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지곱창의 냄새를 좀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깻잎과 그리고 마요네즈를 싸먹는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깻잎 자체가 향이 강하기 때문에 냄새를 많이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매운 음식에는 양념된 음식에는 생각보다 마요네즈 같은 느끼한 음식들이 궁합이 잘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음식점을 이제 VS 곱창에서 마요네즈와 깻잎을 싸먹는 그거를 개발을 하게 되고 바로 가게를 구해서 2주 만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각자마다 맛을 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맛은 1부터 10까지의 맛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서 식당 사람들과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집은 조미료를 쓰지 않아. 우리 집은 된장이 그냥 된장이 아니야. 몇 년 숙성시킨 된장이야. 우리 집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야. 특별한 고기야. 다 자기만의 특별화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특별화를 준다고 그 식당들이 다 잘 될까요? 잘 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맛은 맛있다면 되지 엄청 맛있다, 맵게 맛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젊은 층에 공략을 하자. 왜? 소비자 패턴을 분석을 해봤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그런 거를 맛을 내기 위해서 평균화시킨 맛을 냈고요.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거를 했냐면 식당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맛, 서비스 그리고 분위기입니다. 네. 그 당시에 클럽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클럽에 관한 노래를 틀기 시작했고 그리고 분위기도 빈티지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게 돼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 떨어져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손님들의 대부분 비율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분들 절대 맛집 찾아다니고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손님도 저희 가게도 여자 비율이 85%예요. 제가 저희 곱창집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우선 여자 손님들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걸 해야 되냐? 여자분들은 평균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자기 치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면 3분이 걸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게가 이제 입소문이 나게 되고 방송도 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승승장구를 하는 도중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냐? 네. 모 방송국에서 저희의 식당에 관해서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이 곱창이라는 이 음식에 대해서 싸잡아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확하게 그 다음 날부터 매출이 딱 반토막이 딱 났어요. 예, 심할 때는 3분의 2까지 매출이 줄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곱창집들이 폐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든 걸 겪었지만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느낀 거예요.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간은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이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잠잠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가게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던 와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음식 외에 다른 걸로 마케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곱창이 이미 그렇게 방송을 많이 했는데 곱창이 맛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는 특별하게 좀 큐브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음식이 나오기 전에 한 면을 맞추면 음료수 공짜, 전면을 다 맞추면 곱창 1인분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를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한 번 더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다시 어느 정도 매출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사업이란 또는 창업이란 하나의 모든 과도기를 거친다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사랑과 일, 모든 것들이 동일해요. 바로 열정, 권태, 성숙인데요. 어떠한 사람을 되게 예쁘시네요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되게 많이 사랑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만나다 보면 어때요? 네, 조금씩 그 사랑이 시들게 되죠. 네, 열정적이었던 것도 무엇이든 권태가 오거든요. 네, 근데 그 권태를 극복을 하면은 성숙이라는 단계를 가게 되고요. 그 권태에서 극복을 하지 못하면 슬럼프라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꼭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태를 극복하는 자만이 창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권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뭐 있는 생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권태기라는 거를 사랑이든 일이든 극복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항상 나는 잘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로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열심히 무언가를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을 강연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라는 아주 인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네. 강연을 해주셨는데 네. 진정성도 느껴졌고 뭐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네.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분들이 오늘 집에를 못 갑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권태를 극복해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가장 최악으로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일기를 써요. 예. 근데 일기에 보면은 제가 힘들면 일기를 다시 뒤집어 보거든요. 예. 근데 항상 일기에 항상 쓰여지는 내용이 죽고 싶다예요. 사람은 공통적으로 나는 되게 힘들어. 우리 집은 돈이 없어. 자꾸 이유를 대는데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의 기준은 똑같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언제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네.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가장 또 어떻게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지만 사람이 또 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일기를 보시면서 일기를 그렇죠. 정말 매일 쓰십니까? 아니요, 매일 힘들 때만 씁니다. 정말 힘들 네네. 때 힘들 때만 쓰는 일기가 있군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예, 뒤집어 보면서 예. 이때도 버텼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버텨? 네네네. 라는 생각으로 좀 극복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장 강조를 하셨던 게 뭐 맛 이외에 어떤 집중하는 방법을 네네. 또 얘기를 하셨고 마케팅을 하셨던 분이니까 마케팅의 어떤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맛 이외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네. 깊이 있게 현실적으로 좀 파고들어 줄 수 없습니까? 대박을 나가기 위해서는 피크타임 앞과 뒤로 네. 손님이 많아야 되는 건데 네네. 이 앞과 뒤를 채우려면 단골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왜 이 집은 기다려서 먹는 집이야라고 나는 빨리 가서 먹어야지라고 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제가 우리 가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 네.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에게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서비스로. 네, 서비스로. 예. 어떻게 칭찬을 하냐? 네. 제가 말하는 서비스를 음료수를 하나 더 준다든지 네. 곱창을 더 많이 이런 게 서비스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립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모든 여자는요 자기가 하나 튀어 보이고 싶어요. 뭐 하나 예뻐 보이고 싶거든요. 예. 그럼 빨리 서칭을 하면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오늘 너무 만약에 저 여성분을 바라보지 네. 마시고. 예. 예. 찾아서 양말 아까 들어올 때부터 양말 봤는데 양말 되게 세련되셨네요. 네네네. 그런 양말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알아봐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요. 예. 대한민국에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창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네, 말보다 행동. 네. 네. 저도 말로는 한 사람 한 1,000명 정도 죽였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우선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행동을 옮겼을 때 아까 말한 권태.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근육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운동을 할 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뻐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통이 오게 되죠. 네. 세수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인생도 사랑도 권태기처럼 근육통이라는 게 항상 찾아와요. 근데 근육통을 이겨내면 더 단단한 근육이 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식업에 있어서 트렌디한 감각이나 장사의 감각은 어떻게 익히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요즘 많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나는 여기에 입사했을 때 1년은 일하고 그만둘 거야. 2년은 일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네.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곱창이란 무엇입니까? 우선은 곱창도 네. 곱창이지만 그냥 네. 전반적인 곱창과 포함해서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냥 아까 말했던 그냥 근육통. 근육통이다. 네. 언젠가 계속 쉬지 않고 운동을 네. 해도 오듯이 근육통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네네네. 네. 앞으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사업적으로는 안정된 직장을 만들어서 저를 믿고 따라온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좀 조건을 만드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의 인생에 대한 목표는 만족하는 삶입니다. 네. 네. 일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벌 때와 그 이상을 벌 때 욕심은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네. 욕심이 끝이 없어지는 제 모습을 보고 나서 느낀 게 1,000만 원을 벌 때, 500만 원을 벌 때 어차피 행복할 때는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네. 배우는 게 제 네. 마지막 목표입니다. 예. 자 앞으로도 힙스럽게 대표님만의 스타일로 사업을 정말 거침없이 나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대표님이 쓰시는 일기는 웬만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정찬영 대표님의 강렬한 한마디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예, 맞습니다. 모름지기 세상 일이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나만 괜찮다면,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세상에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내가 된다고 생각해야 우선은 승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말로 저희 회사에서 제가 되는 남자로 통하거든요. 저는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생 철학으로 남았어요. 본인이 꽂힌 게 있다면 그거대로 앞만 보고 달려라. 너무 많은 길을 열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즐길 시간,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세요.